그동안 후쿠오카의 시내 중심지부터 기타 큐슈, 야메나 우키하 같은 시골 지역까지 골고루 다녀보면서 여러 숙소들을 갔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고 만족했던 곳들만 모아봤습니다. 입지 좋고 가성비 좋은 시내 호텔들부터 시골의 멋지고 특별한 숙소들까지 한 번에 알려드려요. 저희가 후쿠오카에서 가장 많이 갔던 도쿄스테이 후쿠오카 텐지는 지금까지 3번이나 묵었을 만큼 좋아하는 곳입니다. 철도, 버스, 백화점, 호텔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쿄그룹이 운영하는 중간 가격대의 도시 모텔이고 좁고 투박한 비즈니스 호텔이 아닌 모두에게 쾌적한 스테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토를 가진 곳이라 기본룸도 18에서 19제곱미터로 넓은 편입니다. 일본 호텔이 워낙 좁은 곳들이 많다 보니 가격만 보고 예약했다 너무 좁은 룸 크기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2인 여행객이 각자 캐리어를 하나씩 가져간다면 룸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최소 16제곱미터, 가급적 18제곱미터는 돼야 캐리어를 펼치고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도쿄스테이는 깔끔한 룸 디자인에 구성도 효율적이고 욕실이 요즘 일본 가정집처럼 넓고 깔끔한데 모든 객실에 건조 기능이 있는 세탁기와 세제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이 아주 특별합니다. 피곤할 때 코인 세탁기 왔다 갔다 하기 은근 귀찮은데 여기서는 방에서 세탁기를 돌릴 수 있고 낮에 외출을 해도 세탁기 전원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행 일정이 긴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치는 후쿠오카의 중심지인 텐진 미나미역까지 직선 300m 거리로 호텔이 대로변에 있다 보니 중심가는 물론이고 골목골목 맛집 투어와 쇼핑을 하기에도 최적화되어 있고 택시를 잡기에도 좋아요. 아쉬운 점이라면 객실에 생수가 없다는 점 정도인데 로비에서 언제든 꽤나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고 편의점도 건물 바로 옆에 있어서 커버가 되는 수준이라 사실상 단점을 찾기 어려운 곳이라 하고 싶어요. 가성비 호텔이라도 특별함이 있는 곳에 묵어보고 싶다면 시즈테츠 호텔 프레지오 하카타 에키마에를 추천해요. 이곳 역시 철도 회사가 운영하는 호텔로 중저가의 가격대지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객실에서 하카타역의 기차 레일이 보이고 큐슈산 제로로 만드는 로컬푸드 조식이 성의 있게 차려지고 로비에는 기본 어메니티 외에도 입욕제나 DHC 기초 라인을 비롯해 버라이어티한 어메니티가 구비돼 있고 커피 외에도 직접 우려낸 녹차 서비스도 있다는 점이 색다릅니다. 기본 룸은 15제곱미터로 도쿄스테이보다 작지만 신축 건물이라 전체적으로 깨끗한 게 장점입니다. 호텔 입구는 골목 안으로 좀 더 들어가야 하는 위치인 게 아쉽지만 그래도 근처 편의점이나 식당 등 걸어서 갈 만한 곳들이 많아요. 후쿠오카현의 또 다른 도시 기타 큐슈. 후쿠오카 시내에서도 접근성이 좋아서 고쿠라 모지코 여행 가는 분들도 많죠. 당일치기로도 가능하지만 고쿠라 성이랑 야경도 보고 시모노세키로 가서 스시랑 보거 요리까지 즐겨보려면 숙박을 추천해요. 고쿠라역 앞에서 지내도 좋지만 후쿠오카 시내와는 또 다른 풍경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장소는 단연 모지코입니다. 모지코에서 시설 대비 가성비 좋고 위치도 뷰도 좋은 숙소는 프리미엄 호텔 모지코라 생각하는데요. 지역을 대표하는 제법 큰 규모의 4성급 호텔이지만 시기에 따라 더블룸이나 트윈룸을 10만원 초반대로 가성비 좋게 묵을 수 있어요. 기본룸 크기도 18에서 22제곱미터로 여유로운 크기라 쾌적하고 위치는 모지코역 앞으로 걸어나가면 바로 나오는 모지코 레트로, 블루잉 모지 옆에 있어서 도보 여행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특히 칸모네협에 떠있는 듯한 레트로한 디자인의 건물은 외관부터 이곳저곳 개성이 넘치는데 모지코의 랜드마크로도 꼽히는 의미 있는 건축물입니다. 해외여행 가면 밤에 호텔에서 넷플릭스 보다 잠드는 게 또 하나의 찐 행복이죠. 저희도 여행 가서 넷플릭스 자주 보는 편인데 해외에 있다 보면 답답한 상황들이 좀 생깁니다. 그중 가장 불편한 게 한국에선 볼 수 있었던 작품들을 해외에선 못 보는 건데 제가 시간 나면 정주행하려고 찜해뒀던 나의 완벽한 비서 같은 경우도 일본 넷플릭스엔 아직 없더라고요. 이럴 때 저희는 서프샤크 VPN을 이용합니다. 서프샤크 앱을 열어 위치를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지정해준 다음 페이지 새로 고침만 해주면 이렇게 해당 작품이 바로 나와요. 자막 같은 경우도 해외에선 한글 지원이 안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럴 때도 서프샤크를 이용하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 접속 우회 기능 말고도 해외에서 공용 와이파이 이용 시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급적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아일랜드 트래블러 전용 링크로 가입하면 4개월 추가 이용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는 야메차라고 불리는 녹차의 산지입니다. 후쿠오카 남부 야메에서 재배되는 야메차는 일본 전국에 유통될 정도로 품질 좋은 후쿠오카의 대표 상품이죠.
한적한 시골 정취, 녹차와 말차를 좋아한다면 야매를 한번 가보는 것도 추천해요. 야매 같은 지역을 여행할 때는 뻔한 숙소들보다 도시에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숙소들을 가보는 게 좋은데요. 크래프트 인테는 큐슈의 문화를 연구하는 그룹이 2021년에 야매의 고민가를 개조해 만든 숙소로 무려 구글 리뷰가 19개뿐인 숨은 보석 같은 곳입니다. 건물 내 총 2개의 객실이 있는데 구조상 완벽한 독채 형체를 갖춘 고급 숙소로 입구에 로비만 공유하는 형식이에요. 100년이 넘은 이 건물은 그릇가게, 건어물 가게 등을 거쳐 지금은 전통적이면서도 모던함이 믹스매치된 숙소로 탈바꿈했고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2인 기준 객실에서 먹는 조식을 포함해 1박 5만엔 초반대입니다. 저희가 지낸 타케노 해안은 1층 43제곱미터, 2층 39제곱미터의 복층으로 이루어진 아주 넓은 객실인데 객실 내 모든 비품과 잠옷, 먹거리는 야매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장인들이 손수 만든 제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후쿠오카 가이드 3편에서 과일로 유명한 시골 마을 우키야를 소개했었는데요. 우키야에서 갔던 숙소 미나모도 크래프트 인테와 비슷한 고민가를 개조한 고급 숙소입니다. 총 6가지 객실이 있는데 저희는 별도의 단독 건물인 2층 집을 통째로 쓰는 호리의 저택에서 1박을 했어요. 오래된 집의 고즈넉함은 그대로 느껴지지만 요즘 스타일로 잘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어떤 고급 호텔들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이곳 역시 객실에 구비된 음료나 차, 간식들은 모두 우키야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들만 사용하고 있어요. 조식은 건너편에 있는 문화재 건물에서 프라이빗하게 먹는데 지역에서 나는 재료들로만 만들어진 식사는 맛있고 양도 아주 푸짐합니다. 조식 포함 2인 기준 1박 4만엔에서 5만엔으로 가격도 크래프트 인테와 비슷합니다. 미나모나 크래프트인처럼 고민가를 모던하게 개조한 숙소들은 특유의 분위기와 편안함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긴 하죠. 그치만 역시 가격이 연박을 하긴 부담스럽거나 많이 돌아다닐 경우에는 특히 숙박비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죠. 고민가 숙소라고 해서 꼭 비싼 곳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민가를 개조해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하는 곳들도 있는데 우키야의 이쿠아가 그런 곳이에요. 거실이나 욕실 등의 공용 공간을 다른 손님들과 같이 쓰고 내가 예약한 방 하나만 프라이빗하게 쓰는 형태로 가격은 미나모의 반의 반 정도로 저렴해지죠. 미나모나 크래프트 인테가 호텔 같은 느낌이라면 이쿠아는 전통 민박과 게스트하우스가 섞인 캐주얼한 느낌입니다. 많이 개조된 곳들보다 오히려 100년 된 고민가의 분위기는 더 그대로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아일랜드 트래블러가 좋아하는 후쿠오카의 숙소들을 모아봤고요. 아일랜드 트래블러의 후쿠오카 컨텐츠들도 참고해서 더 즐거운 여행하고 오시길 바래요.